네,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스를 만들어 봤는데요. 그 다음은 이제 에디터블 폴리 상태로 만들어서 모델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터블 폴리는 이제 변환 가능한 폴리 모드인데요. 에디터블 폴리 모드로 바꾸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엔 이 스택, 박스 스택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모디파이어 리스트에서 에디트 폴리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폴리 변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장점은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셨을 때 스택을 지움으로 인해서 그대로 박스가 남아있게 되는데요. 이건 이제 되돌아가기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 방법은 아예 이 박스를 스택을 초기화하고 에디터블 폴리 상태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박스를 오른쪽 클릭하신 후에 Convert to 변환에서 Convert to Editable Poly 변환 가능한 폴리 상태로 변환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박스 스택이 사라지고 에디터블 폴리 스택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맥스는 이런 스택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스택이란 기능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모델링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에디터블 폴리 상태에서 메쉬 스무스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에디터블 폴리 가장 기본 오브젝트인 상태에서 메쉬 스무스라는 기능이 추가로 스택이 쌓아지면서 이런 오브젝트를 완성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맥스는 모델링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스택을 지울 때는 이 쓰레기통 모양 Remove Modifier from the Stack을 버튼을 눌러주시면 스택이 지워집니다. 그 다음 이제 에디터블 폴리 상태에 대해서 이 에디터블 폴리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가장 첫 번째는 버텍스, 그 다음 엣지, 보더, 폴리곤, 엘리먼트 이렇게 나뉩니다. 버텍스는 점이고요. 엣지는 선, 그리고 보더는 구멍, 폴리곤은 면, 엘리먼트는 하나의 도형을 말합니다. 먼저 버텍스 셀렉트 모드에서 점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엣지 셀렉트 모드에선 선을 선택하실 수 있고, 보더에선 구멍, 폴리곤에선 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먼트에선 전부 도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점 선택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버텍스죠. 먼저 알아보기 전에 이그노 백페이싱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그노 백페이싱이란 이제 뒤에 보이지 않는 면을 선택할지 말지 결정하는 버튼인데요. 제가 먼저 이 상태에서 그대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이 되었죠? 한번 뒤에 안 보이는 면을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 안 보이는 면까지 선택이 통과가 되어서 전부 다 선택이 되었는데요. 선택을 취소하고 선택 취소할 때 이제 아무데나 밖에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되고요. 선택을 취소하고 다시 이번에 이그노 백페이싱이라는 기능을 켜고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택이 되었죠? 이번에 아까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보이지 않았던 뒷면은 선택이 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때 안 보이는 면을 선택할지 아니면 선택하지 않을지 결정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이그노 백페이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시링크와 그로우 툴인데요. 시링크는 수축 툴입니다. 선택을 수축하는 거고요. 그로우는 이렇게 선택을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한번 그로우를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선택이 자라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링크는 반대로 선택이 수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영역을 선택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 셀렉션이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쭉 탐색기 폴더 열듯이 이렇게 열리는데요. Use 소프트 셀렉션을 누르시게 되면 소프트 셀렉션 상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색깔로 명암이 지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부드럽게 선택이 돼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펠러프 값은 이제 얼마나 영역을 크게 할지 정하는 것이고, 핀치 값은 얼마나 날카롭게 하는지, 버블은 얼마나 둔탁하게 할지 정하는 값입니다. 쓰지 않을 땐 기능을 꺼두시고요. 소프트 셀렉션을 닫겠습니다. 그 다음은 에디트 버텍스인데요. 먼저 점을 하나 선택하신 후에 리무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무브는 제거입니다. 제거가 됐죠. 실제로 이런 도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번 렌더링을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도형이 찌그러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브레이크도 마찬가지로 이 점을 부시는 기능인데요. 한번 점을 선택하시고 브레이크를 눌렀더니 점이 이런 식으로 다 깨져서 쪼개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고요. 그 다음은 익스트루드 기능입니다. 익스트루드는 이제 돌출인데요. 이런 식으로 돌출이 됩니다. 이렇게 어떤 버튼은 이렇게 옆에 보시면 세팅스라고 이렇게 작은 버튼이 또 있는데요. 이건 이제 상세하게 값을 조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 다음 이제 웰드를 알아볼 건데요. 웰드는 점과 점을 가까이 있는 점을 붙일 때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얼만큼 가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웰드를 눌러볼게요. 웰드가 작동을 안 하네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 이제 세팅스 값에서 트레스홀드 값이 이제 0.1 이내의 간격에 들어왔을 때만 이 점이 붙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0.1이 안 되는데요. 이 간격을 억지로 늘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늘리게 되면 1 안에 영역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점이 붙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OK 누르게 되면 웰드가 됩니다. 하나의 점이 됩니다. 그래서 트레스홀드 값은 너무 높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 붙어버리니까 적당히 한 0.2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래서 0.2 정도 간격에 있는 점을 가까이에 있는 점을 붙일 때 사용하는 툴이 붙었죠. 이렇게 가까이 있는 점을 붙일 때 사용하는 툴이 웰드입니다.
다음은 이제 챔퍼입니다. 챔퍼는 이제 면을 하나 더 만드는 건데요. 챔퍼를 누르고 한번 이런 식으로 각진 면을 둥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팅이 있어서 자세하게 설정해서 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타겟 웰드인데요. 이거는 웰드와 다르게 가까이 있는 점이 아닌 그냥 타겟을 지정해서 직접 점을 무조건 연결시키는 기능입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선택된 점이 그 다음 선택된 점에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커넥트 기능인데요. 커넥트 기능은 이제 항상 이렇게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는 작업을 하시게 되면 잘못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능을 안 쓰실 땐 항상 끄셔야 됩니다. 커넥트는 이제 연결하는 건데요. 점과 점을 하나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커넥트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점과 점이 연결되어서 선이 하나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move Isolate Vertexes는 이제 쓸모없는 점이 있을 때, 예를 들면 크리에이트를 해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을 때 이런 점을 없애주는 기능입니다. 직접 없애주셔도 되고요. 그닥 쓰이지 않는 기능입니다. 크리에이트도 그냥 임의의 점을 하나 만드는 거고요. 컬랩스는 이제 이건 에딧 지오메트리니까 이제 모두 이 엘리먼트까지 에딧 버텍시즈나 에딧 엘리먼트까지 설명이 끝난 후에 에딧 지오메트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엣지를 설명하겠습니다.